성서소각로 1호기 개체 공사가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친환경 첨단 시설로 건립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성서 폐기물 소각로 내부 연한이 만료되자 대구시가 2, 3호기도 사용기한을 연장해 사용키로 했습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과 시의회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동을 멈췄던 성서 소각로 1호기를 다시 고쳐 쓰기 위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악취로 불편을 겪었던 주변 사람들이 이번엔 친환경 첨단 시설로 건립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여전히 대구시와의 시각차는 뚜렷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공포되면서 2030년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대구시는 하루 평균 600톤 이상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졌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16년에 폐쇄한 성서 소각장 1호기를 증설해 다시 쓴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악취로 고통받아온 사람들의 반발이 큽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이렇게 꿉꿉한 날에는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건립이 완공이 되면 쓰레기차가 하루에 수십 번을 왔다 갔다 거릴 건데 그런 냄새들 때문에 좀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호기에 대한 개체 사업은 오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를 가득 실은 5톤 쓰레기차 50대 이상이 성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 소각장을 매일 드나들고 있습니다. 산단 주변이라는 특성 때문에 공기가 좋을 수는 없는데 소각장이 뿜어내는 악취 때문에 마스크 없이는 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저런 나쁜 공기에 노출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면 목이 따가워서 거의 말이 안 나올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심각한데 여기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고 된다 그러면은 소각로 개체 공사가 끝나면 600톤이 넘는 종량제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130여 대의 쓰레기차가 매일 드나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이 친환경 첨단 시설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어떤 모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벤치마킹해서 이 시설 자체를 조금 더 첨단화시켜서 인체 유해 물질 배출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좀 이 대구시에서 대책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각장 측은 1호기 개체 사업이 일본이 공인한 친환경 시설로 진행 중이라며 주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유해 물질이 배출되거나 악취가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1,100억 원으로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 첨단 시설을 건립하는 데 부족함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앞으로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내 집 앞에 30년 넘게 폐기물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다면 누구나 생각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질 겁니다. 달서구 성서 지역 주민들은 실제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은 지 오래된 노후 시설이라서 폐기될 걸로 기대했지만 대구시는 시설 개체와 대보수를 통해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사용키로 했습니다. 폐쇄를 예상했던 주민들은 당혹해하고 있는데 대구시 의회에서도 이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년 넘게 가동되어 온 성서 자원 회수 시설. 부지 면적 2만 7천여 제곱미터. 하루 총 680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 시설인데 현재 1호기는 개체 공사 중이고 이 3호기도 1998년 준공된 노후 시설입니다. 1호기의 경우 지난해부터 1,210억 원을 투입해 시설 개체 공사에 들어간 상태지만 2026년 준공되더라도 하루 처리 용량이 360톤 규모에서 320톤을 소각할 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대구시는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고
이 3호기 사용 기한을 연장해 사용키로 했습니다. 내구 연한 15년을 훌쩍 경과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이 3호기 대보수 사업은 내년 기본 계획 수립 후 1,162억 원을 들여 2029년까지 하루 32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폐쇄될 것으로 예상했던 이 3호기의 사용 연장 결정에 성서지역 주민들은 크게 실망한 상태. 성서지역 일대는 소각로뿐만 아니라 성서열병합발전소,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상리 음식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오랜 기간 주민들이 고통받아왔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2호기, 3호기가 개체 보수된다면 또 20, 30년 또 그런 과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서 주민들한테 무조건 감당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현행법상 기피시설 설치비의 20% 이내 범위에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소각로 근처 장기공원에 편익시설인 다목적 체육관을 짓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대구시의회에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의견이 충분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그래서 항상 주민 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입장이 없고요. 그 담당자 보고 결과를 보고 제가 다시 조목조목해서 이와 함께 주민들은 특정 지역의 기피시설이 편중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고르게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기피시설의 공평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서구의 한 택시 협동조합 차고지에 택시 수십 대가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도 있어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보입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들이 넓은 차고지를 촘촘하게 메웠습니다. 안쪽 차량이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주차 형태는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번호판이 없거나 범퍼가 탈락된 차들도 있습니다. 전면 유리에 겹겹이 쌓여있는 낙엽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듯 보여줍니다. 작년에 여기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계속 여기 택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계속 그냥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한 대 한 대 세어보니 총 59대입니다. 모두 2010년대 후반 모델로 지금도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종이지만 관리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가 흰색 차량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도 때가 묻어나지 않을 만큼 묵은 때로 뒤덮여 있는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차문이 열린 채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BTV 취재 결과 모두 모 택시협동조합 소속의 차량들입니다. 2018년 면허인가를 받아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 협동조합에서 새 이사장이 선출됐는데 새 이사장 선출이 갖는 의미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사장도 총회를 열어서 등기를 했고 저희 쪽에도 신고를 하셨고요. 다시 정상화라는 의미가 이거를 정리하시려는 건지 다시 운영을 하시는 건지는 저도 이사장님께 여쭤보니까 확답 안 하시던데 일단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운행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택시협동조합은 기사들이 자본금을 출자해 회사를 만들고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서 수익도 나눠 갖는 구조로 3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에 9개 조합이 있을 정도로 택시협동조합이 업계의 위기를 돌파하는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볼리동 택시협동조합이 다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범죄로 악용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각별한 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주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남에선 저렴한 임대료에 만원 주택, 행복주택 등을 제공해서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장혜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영안군 3호 일대입니다. 이곳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새 집에 입주해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고 말합니다. 며칠 살아보니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청년들이 앞으로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암에서는 최근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공주택 공급 협약을 체결해 임대아파트 200호 가운데 30호 배정을 완료하고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세대의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없이 예치금 100만 원을 내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월 임대료도 없이 별도의 관리비만 내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정주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LH와 협업을 했습니다. LH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우리 군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영암에서 정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전남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편의를 위한 공공실버 복지주택,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행복주택, 월 만원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만원주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입주 비용은 다르지만 평균 9만 원 안팎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만원주택을 최대 1,000호까지 공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해 추가 주택 공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남은 청년층 유입과 인구 유출을 방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며 최근 강진구는 농촌 빈집을 수리해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국 지자체 20여 곳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다양한 주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유입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정책도 중요한데요. 충남에선 집 안에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고령자 주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희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남 예산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화장실은 모두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집안과 아파트 복도 곳곳에는 손잡이가 설치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편리하지. 생활하기가 좋고 이 손잡이니 뭐니 노인들한테 필요한 게 달려있어요. 아파트 1층 경로당에서는 문해교실과 노래교실,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늦게나마 글을 배울 수 있어 즐겁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어렵게 살아서 학교를 못 다녔쇼. 이름자도 못 쓰는데 저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줘서 고맙고. 월 임대료는 평균 5만 원,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전체 144세대 가운데 142세대가 입주를 마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어르신들은 적적했던 일상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혼자 살다 훨씬 좋죠. 노인들만 살고 노인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자기 심정을 알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4천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올해 지난해보다 3배 많은 3,000세대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연탄 공장인 동대문구 이문동 삼천리 연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까지 하루 30만 장의 연탄을 생산하며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연탄을 공급해 왔는데요. 먼저 56년의 세월 수도권 연탄 공급 창고였던 삼천리 연탄 공장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진중 기자입니다. 1967년 정부는 동북부 지역의 대규모 연탄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합니다. 연탄 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이문동 중랑천변 제방에 약 10만 평 되는 부지. 당시 정부가 산림 녹화 계획을 추진하며 나무 땔감 사용을 금지했고 연탄 사업을 장려하며 나온 조치였습니다. 이문 연탄 산업단지는 삼천리를 비롯해 한일, 삼표, 칠표 등 7개 회사가 입주해 1968년 1월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1970, 80년대 서울 시민 하루 사용 연탄은 약 1,000만 장. 이문동 공장은 윤전기를 증설하며 하루 200만 장의 연탄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 연탄 공장으로 자리합니다. 산업화 시절 대표 연료였던 연탄. 연탄 품귀 현상을 걱정한 정부가 사재기 단속에 나서던 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연료 대책을 마련해서 연탄 생산을 크게 늘렸는데 실제로 새해 3월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730만 톤이나 돼서 필요한 양 570만 톤보다 160만 톤이나 남아돌 상태입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일부 가정에서 한꺼번에 많이 들여놓기 때문에 연탄 품귀 현상이 빚어집니다. 이런 행위는 그만큼 이웃을 괴롭히고 남을 고생시키는 일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무연탄에서 가스로의 연료 현대화가 추진되고 석유와 도시가스 등 대체 연료가 생기면서 서울 시내 연탄 공장은 하나, 둘 문을 닫습니다. 한때 일대가 전부 연탄 공장이었던 이문동. 지역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며 연탄 공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연탄을 철로로 싣고 왔습니다. 기차로. 근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철로는 못하고 차량으로 운행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여기 주변에 아파트가 없었거든요. 전부 주택가여서 주민들은 그때까지는 크게 이전 요구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시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개발 그런 기대심이 있어가지고 요구를 했죠. 서울의 마지막 남은 삼천리 연탄 공장도 2024년 철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 공장 가동을 멈췄고 내부 컨베이어 벨트와 자재는 철거돼 한편의 고물로 자리했습니다. 아직도 서울의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1,800여 가구. 추운 겨울을 따스히 채워준 연탄과의 작별도 이젠 멀지 않았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가면 이제 연탄 떼는 데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 그러면 가끔 이제 생각해야 나겠지 한 번씩. 연탄 뗐던 생각이야.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412명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합니다. 정년 연장 대상자는 시설물 유지 보수와 장비 관리, 그리고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로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1965년생은 61세, 1966년생은 62세 순으로 연장하며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현재 정년 퇴직 연령인 60대생은 노령의 부모와 자녀의 교육까지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일명 낀 세대로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책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대구 경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7가지 사항을 공동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시군 자치구 권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전 사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북부 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 발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사 문제는 대구시 청사와 안동, 포항 청사를 모두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며 주민 의견 수렴과 시도의회 동의, 특별법 국회 의결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중구청과 불법 수의 계약을 맺고 지방선거 당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배 의장을 공무집행 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물 제작업체 대표였던 배 의장은 지난 2022년 중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수의 계약이 불가능해지자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중구청과 8건의 수의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출마 당시 북구에 거주하면서도 중구 구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거주지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중구 지역 내 학교와 대형 건물 등 총 13개 시설의 주차장 300면을 무료로 공유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중구 내 무료 주차장 이용 방법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용 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중부경찰서는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삼덕동 클럽 골목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증가할 인파에 대비해 경찰과 장비를 활용한 인파관리 계획을 세웠으며 31일에는 추가 인력을 배치해 안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전후의 달서구 지회가 도원지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에는 지회 소속의 수중 다이워를 포함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도원지 주변과 수중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수거하며 환경 정화에 힘썼습니다.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는 오는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2024 중등 글로벌 교육 페스티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교육축제는 외국어로 소통하며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악취로 인한 고통,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공감하기 어렵죠. 하지만 성서소강로 소식 전해드렸듯 이 악취 피해는 우리 삶과 가까운 곳에서 생각보다 더 자주 생겨나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매일 불편을 겪는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소각장 사용 연장에 대한 주민 반발을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라고 볼 수만은 없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